뉴욕주가 기록적인 폭염에 직면하면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를 포함한 32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차기 뉴욕시장을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24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민주당 예비선거가 내일 실시되는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뉴욕시장 후보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카네기홀에서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을 성황리에 펼쳤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당신의 첫 전기차 고민되시나요? 전문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틀을 깬 스타일, 시대를 이끄는 테크놀로지, 드라이빙의 즐거움까지. 현대, 전기차의 판도를 바꾸다. 현대 아이오닉. 뉴욕주가 기록적인 폭염에 직면하면서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뉴욕시를 포함한 32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늘부터 뉴욕시 일원의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1888년 이후 최고 기온을 찍었습니다. 23일 최고 기온이 화씨 97도, 체감온도가 105도에 달했습니다. 화요일인 24일 더 심한 폭염이 예보돼 뉴저지, 뉴워크 등 일부 공립학교는 조기 하교 조치를 내렸습니다. 24일은 최고 기온 화씨 99도, 체감온도는 104도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립기상청은 뉴욕시에 대해 최고 수준인 극심한 폭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력 수요 증가와 장비 수리로 코네디스는 퀸즈 남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에어컨 사용 최소화 등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코네디스는 자메이카, 퀸즈 빌리지, 스프링필드 가든스 등의 지역 전압을 당분간 8%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의 고객은 약 16만 6천여 명입니다. 코네디스는 식기세척기나 드라이어, 전자레인지 등의 전자제품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화재 예방 및 수상 구조 인력을 비상 대기시키고 시민들은 가능한 한 외부 활동을 줄이고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전했습니다. 폭염은 수요일까지 지속되다 목요일부터는 최고 기온 화씨 80도대 등 평년 수준으로 다소 내려갈 전망입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차기 뉴욕시장을 선출하는 예비선거가 24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지난 22일까지 실시된 뉴욕시 예비선거 조기 투표에서 38만 4천여 명의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면서 역대 최고 투표 참여율이 기록됐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된 조기 투표에서 총 38만 4,338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24일 실시되는 예비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소가 운영됩니다. 이번 선거에는 총 11명의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들이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와 조란 맘다니 뉴욕주하원 의원의 입하전으로 선거가 좁혀진 가운데 뉴요커들은 불명예 퇴진한 쿠오모의 컴백 아니면 뉴욕시 최초의 무슬림 이민자 시장 탄생 등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는 후보는 11월에 실시되는 본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공화당 후보인 커티스 슬리어와 경쟁합니다. 한편 한인권익신장위원회는 22일 플러싱 레너드 광장에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가두행진을 펼치며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뉴욕시 민주당 예비선거가 내일 실시되는 가운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뉴욕시장 후보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어제 현재 뉴욕시는 위기에 빠져 있으며 내 친구인 쿠오모 전 주지사만이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는 차기 뉴욕시장을 결정하며 나는 쿠오모에게 투표할 것이다. 나는 대통령 재임 때 쿠오모를 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에 임명했고 그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뉴욕시는 저소득층 주택 부족, 홈리스 문제, 공공안전 등에서 현재 위기 상황이며
뉴요커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 육성 메시지는 앤드류 쿠오모 선거운동본부가 로보콜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지선언에 대해 쿠오모 전 지사는 나의 정신적 멘토이며 친구이자 영웅인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지는 영광이라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만 쿠오모 전 지사를 지지했을 뿐 힐러리 전 국무장관은 아직 쿠오모 지지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조란 맘다니 후보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은 헌법을 위반한 군사행동이며 새로운 어둠의 시대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X에 게재한 글에서 트럼프는 대선 후보 때 전쟁 종식을 약속했고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늘 헌법에 어긋난 군사행동은 전 세계를 대혼돈 상태로 만드는 새로운 어둠의 시대를 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트럼프는 빈곤 타개와 평화 증진을 위해 사용해야 할 돈을 끝없는 전쟁에 쏟아붓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뉴저지 한국학교 어린이 합창단이 창단 10주년 기념 공연을 카네기홀에서 성황리에 펼쳤습니다. 합창단은 21일 맨해튼 카네기홀 젠케홀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동안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습니다. 50여 명의 합창단원들은 이날 한국과 미국에 가고 동요는 물론 클래식곡까지 안무와 함께 16곡을 선보였습니다. 단원들은 합창단을 통해 한국의 문화를 배우게 됐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I love this choir because we get to experience stuff that you normally don't for school choirs. I really enjoy just the community that this choir brings. This course really helps because the music that we learn, the Korean lyrics behind it, it really helps us understand the culture and just really connect it to our lives in modern tense. Yeah. 합창단 단장이자 뉴저지 한국학교를 이끄는 황현조 교장은 한국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음악을 통해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게 됐다며 앞으로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는 합창단들과 협력해 합창단의 활동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합창단을 할 때는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한국 발음이 좋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합창단을 하면서 아이들 발음도 너무 좋아졌고 또 아이들의 그 정체성, 아이들이 어디 가서 자기가 합창을 하고 나면 그 나름대로의 자긍심 같은 것도 생겼고요. 또 그냥 코리안도 아니고 아메리칸도 아니고 본인들이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거에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합창단은 지난 10년 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한미 정상회담 공식 환영식에 초청된 것을 비롯 유엔 대표부 각국 대사 초청 공연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렸습니다. 뉴욕주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스타 세금 환급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하기 시작한다며 올 여름부터 가을까지 약 300만 명의 뉴욕 주민이 22억 달러 규모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직 스타 프로그램 수혜자는 가구 연소득이 50만 달러 이하인 주택 소유주의 경우 350에서 6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만 65세 이상 주택 소유주 중 가구 연소득이 10만 7,300달러 이하인 경우 700달러에서 1,50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뉴욕시에서는 48만 3천 명이 1억 5,860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롱아일랜드에서는 58만 2천 명이 6억 9,840만 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각 개인이 실제 받게 되는 금액은 타운이나 학군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타 수혜자들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체크 배송 현황을 확인하거나 직접 계좌이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는 26일 뉴욕시장 재선 캠페인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는 26일 수백 명의 지지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뉴욕시청 계단에서 뉴욕시장 재도전을 밝히는 중대 발표를 한다고 측근들이 밝혔습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올해 64세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소 취하로 교도소행을 면했으며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 사실상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입니다. 아담스 뉴욕시장은 안전한 거리, 저소득층도 살만한 도시 등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자신만이 그 같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데일리 뉴스는 아담스 뉴욕시장 측근들이 재선 캠페인 발대식 개최를 뉴욕시 공용 이메일을 사용해 고지함으로써
정치적 행위에 뉴욕시 자산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뉴욕시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스 시장 측근들은 공용 이메일을 이용한 것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하고 앞으로 선거운동에 공용 이메일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스 시장이 재선 캠페인 발대식을 26일로 정한 것은 민주당의 뉴욕시장 후보 경선이 24일 치러지는 등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방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비협조적인 뉴욕주 등 20개 주에 연방정부 보조금 지원을 삭감한 정책에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뉴욕주와 뉴저지주 등 민주당 성향 20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연방정부가 불체자 단속 비협조 등을 이유로 교량과 터널, 공항, 도로 등 교통인프라에 지원되는 연방자금 중단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지난 4월 션 더피 연방교통부 장관이 뉴욕주 등이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교통 관련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고, 이에 반발한 20개 주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원금 삭감 정책을 일시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부터 심리해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뉴욕주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보조금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 교통 관련 연방정부 보조금은 연방의회가 승인한 것이며 정부는 무조건 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주 등은 연방정부가 보조금 집행 의무를 거부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삼권 분립 의무를 위해하고 연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더피 장관의 지시는 주정부가 연방이민법을 따라야 한다는 지침을 준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방법원은 더피 장관의 지침은 연방의회가 특정 목적을 위해 이미 할당한 자금에 새로운 자격 요건을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가처분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토요일 밤에 이란 핵시설 대폭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표적 정중앙을 때렸다며 성공했다고 주장한 반면 이란은 물론 일부 군사 전문가는 제대로 타격을 가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밤 10시 이란 공습을 공식 발표한 데 이어 어제는 트루스 소셜의 위성 이미지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란 내 모든 핵시설의 기념비적 손상이 가해졌다, 말살됐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큰 피해는 지면에서 한참 아래에서 발생했다, 표적 정중앙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벙커버스터 투하 이후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포르도 핵시설의 6개의 구멍이 뚫린 것이 확인됐고 바로 이 구멍이 벙커버스터 투하 지점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포르도 핵시설의 진입 지점으로 보이는 하얀색 대형 구조물은 전혀 파괴되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공습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 폭격 전에 주요 핵시설 및 우라늄 농축물질을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겼고 실제 타격도 핵시설이 아닌 변두리 부분에 집중돼 큰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의 이 같은 발표는 자국민을 안심시키려는 것으로 무조건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아전인수식 주장으로 인식되지만 이란 정부 외의 다른 군사 전문가들도 조심스럽게 공습 실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포르도 핵시설 단지로 간주되는 곳에 벙커버스터가 투하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단 위성사진으로만 볼 때는 그 피해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방사능 수치 변화가 전혀 감지되지 않은 것이 타격 실패의 큰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 공습이 실패했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이 공습이 실패했다면 미국의 체면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습을 성공시켜야 하므로 더 많은 전력을 동원해 핵시설 초토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경우 이란 외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란 핵시설을 전격 공습한 이른바 미드나이트 해머 작전에 대해 친트럼프 진영이 다시 양분되고 있습니다. 마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불리는 트럼프 지지그룹은 미국의 중동 문제 개입이 불개입 원칙을 어긴 것이라며 반발하는 반면 강경보수인 공화당 내 네오콘은 이 공습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양대 진영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면서 찬반 여론몰이에 나섰고 전현직 의원, 언론인, 평론가, 로비스트 등이 일제히 이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친트럼프 단체 터닝포인트 창립자인 찰리 커크는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이란은 외교를 포기하고 폭탄을 추구하기로 결정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하게 정밀한 타격을 성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친트럼프 활동가 로라 루머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폭격을 단행함으로써 우리 모두를 홀로코스트에서 구해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보수 논객 캔디스 오원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이란 폭격을 발표한 글에 대해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또 열렬한 트럼프 지지 의원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도 네타냐후가 이란에 선제 폭격을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에 이란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이며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이란 폭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책사이며 강경 보수주의자인 스티브 배넌마저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무거운 짐을 져야 하는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며 불체자 추방과 크고 아름다운 법안 등에 집중하지 못하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공습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지만 무조건 무력 개입의 장기화에 관련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공습에 찬성하는 네오콘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정권 교체에 반대하는 것은 다행이다. 핵 프로그램 저지에 대한 목표 이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을 당한 이란은 미국의 도발로 모든 미국인에 대한 공격이 정당화된다고 선언했고 서방 세계가 가장 우려하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폭격 이틀 만인 오늘 X를 통해 시오니스트적이 큰 실수를 저질렀고 중대한 범죄를 범했다. 이는 응징받아야 하고 지금도 응징받고 있다. 이 순간에도 응징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 의회는 어제 자국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약 100마일 길이로 좁은 곳은 폭이 50m에 그칠 정도로 협소한 해협이며 중동에서 페르시아만을 거쳐 대양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바닷길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하지 않으면서도 서방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이 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 원유의 25%, 액화천연가스의 20%가 수송되는 길목입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의 99%를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므로 모든 산업이 올 스톱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수송되는 원유에 의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7%, 소비량 기준으로 2%에 불과하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습니다. 만약 이 해협이 봉쇄되면 이란산 원유에 목매달고 있는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의 90%를 매입하고 있으며 이란은 위안화로 결제된 수출 대금으로 중국산 생필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직접적으로는 이들 나라만의 문제지만 이해관계가 연관된 국가가 많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되면 중동전은 물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뱅크와 함께 꿈의 집을 마련하세요. 빠른 승인, 맞춤형 서비스, 전문가 상담, 지역 전문성, 경쟁력 있는 이자율. 뉴뱅크가 주택 소유를 쉽고 간편하게 모든 단계에서 도움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뉴뱅크 지점을 방문해서 홈모기지 대출 상품에 대해 문의하세요. 뉴뱅크 제공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8개월 및 12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합니다.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달 인도와의 군사 충돌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중재 역할을 완수했다며 노벨 평화상에 추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존이 일부 직원들에게 본사가 있는 시애틀이나 버지니아주 등 주요 거점으로 이주를 명령하고 이주하지 않을 시 퇴사를 통보해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구단이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피해를 본 LA 지역 주민을 위해 $100만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슈거밸리 공항에서 조종사가 활주로에 있던 거북이 한 마리를 피하려다 추락해 조종사와 승객 1명 등 2명이 숨지고 승객 1명이 중상을 당했습니다. 팬데믹 시기 과열됐던 전국 주택시장이 최근 빠르게 셀러마켓에서 바이어마켓으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에선 사는 사람보다 파는 사람이 최대 3배나 많은 수급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7월 1일부터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 가격을 평균 $270 인상하며 고급차 브랜드 엑서스도 가격을 평균 $208 올릴 예정입니다.
과열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위험이 제기된 앵커의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 파워코어 약 115만 8천 개가 전량 리콜됩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한 분석가가 애플이 내년에 프리미엄 가격대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오후 8시까지 폭염경보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8도, 최저 기온은 81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5시 25분, 해지는 시간은 8시 31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욕시 0205관 민주당 예비선거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제니퍼 라즈쿠마는 공공안전의 옹호자입니다. 주마니 윌리엄스는 우리 커뮤니티에 매우 위험한 후보입니다. 진보 뉴욕시민연합 제공입니다. 이상으로 6월 23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